공모가 22,600원 대비 18.14% 높은 수준입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높은 상황이기에 크게 안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엠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엠로는 현재 청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5일 목요일 청약이 완료되고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9일 월요일이 됩니다. 상장은 8월 13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종목의 동시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엠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5등 종목이었습니다. 1, 2등 종목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엠로는 상장 2일차가 돼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 우리사주 조합의 물량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 25%, 기관 투자자 75%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된 주식수는 57억 원 수준이고 전체 공모 규모는 230억 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1226억 원이 됩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으며 청약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은행 제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4,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520만 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청약 주식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1만 3천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지사항으로 밝힌 엠로의 청약 시간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엠로의 균등 배정 방식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8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685.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이 약 1300대 1입니다. 엠로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중 7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에브리봇과 비슷한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밴드 상단에 몰려 있습니다. 초과도 상당 부분 있지만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분포가 있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건수 기준 9.46%의 수요 예측이 공모가 밴드 상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고 수요 예측 분포가 아주 좋진 않았지만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22,6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6.39%, 신청 수량 기준으로 6.98%를 기록하였습니다. 높지 않은 의무보유 확약이지만 그나마 6개월, 3개월의 장기 의무보유 확약이 많은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로의 6.98%는 나노 CMS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아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와 같은 대형 IPO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상장 종목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의무보유 확약 수치입니다. 엠로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 수치도 낮아 안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로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2,6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226억 원이 됩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이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합한 것보다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높은 56.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93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낮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낮아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해보면 이노뎁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엠로는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나 우선주가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만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한 명의 임원에게만 있고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이 내년 3월부터이기에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엠로가 어떤 회사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의 매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SCM, 구축 및 용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CM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엠로의 주요 고객사를 보면 주요 사업군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용역보다는 매출 원가가 낮은 라이선스나 기술료 등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로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비교 그룹을 보면 핸디소프트, 웹캐시, 영림원 소프트랩, 더존, 비즈온입니다. 4개의 기업의 펄을 산술평균하여 33.6의 펄을 구하였고 해당 펄을 이용하여 엠로의 공모가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비교 그룹을 보시면 핸디소프트와 다른 기업들의 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디소프트는 대부분의 매출이 엠로처럼 용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림원 소프트랩은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기업에 판매되어 사용되는 패키지 매출이 추가됩니다. 용역에 해당하는 추가 개발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엠로는 용역 매출이 많은 상황이라 33.6의 높은 펄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고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8월 4일 장 마감 기준 26,7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모가 22,600원 대비 18.14% 높은 수준입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높은 상황이기에 크게 안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상장 종목들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크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전 상장 종목 중 상장일 시초 가격이 코넥스의 전일 종가보다 높았던 사례는 단 2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종목은 코넥스 전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전 상장한 에브리봇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청약일 공모가보다 8.17%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이 다가오자 주가는 하락했고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상장일 아쉽게도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순간 공모가를 회복했지만 종가는 시초가보다도 많이 하락하며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이 매우 적어 해당 종목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봇은 상장 전 1900주가 거래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한 7월 28일 거래량을 보면 코넥스에서 이루어지는 몇 달간의 거래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거래되면서 시장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엠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에브리봇보다 많지만 상장일 하루 거래량이 코넥스의 수십일 거래보다 많을 것입니다. 현재 코넥스 주가가 해당 종목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엠로는 지난 1년 사이에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공모가 이하에서 주식을 매수하셨을 것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거래량이 적어서 많은 물량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엠로의 경우 그동안 거래량이 적어서 팔지 못한 투자자가 많을지 원하는 만큼 사지 못한 투자자가 많을지 상장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은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라온테크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는 청약일 41.11%가 높았던 주가가 상장 전일 공모가보다 27.5%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공모가가 됩니다. 하지만 라온테크의 경우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아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모가는 18,000원이었지만 상장 기준 가격이 22,450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초가 하한가가 되어도 2250원이 되어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라온테크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음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 무조건 공모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넥스의 주가를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와 비슷한 범위라면 공모가가 아닌 코넥스 시장 가격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복잡하니 계산한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모가보다 약 30% 높은 상황이 됩니다. 상장일 전까지 조금 하락하면 라온테크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로는 신규 모집이 없이 100% 구주 매출로 진행하는 청약입니다. 구주 매출은 엠로 회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사 주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 기준 가격은 현재 24,252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청약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결국 공모가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 1년 전에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공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엠론은 투자주의만 받았기에 예외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론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수준입니다. 매출 비중 중 용역 매출이 많아 영업이익이 크게 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앞으로 라이선스와 같은 용역의 매출이 늘어야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큰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엠로의 코넥스 주가가 지금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공모가보다 조금 높게 기준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장 전일 기준가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아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청약 규모도 작아 청약 한도도 적은 청약입니다. 리스크를 감소하고 이익을 노린다고 해도 경쟁률이 아주 낮지 않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청약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